지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살 최미자 씨는 온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즐거운 자리였죠. 그런데 식사 도중 남편인 김정수 씨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며 젓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이 괜찮으시냐고 묻자 김정수 씨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어딘가 표정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최미자 씨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남편에게 물을 건넸고 10분쯤 지나자 남편의 말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수롭지 않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던 남편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뒤늦게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광범위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최미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나타났던 증상들이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오셨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잠깐 피곤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라며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증상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당신의 뇌혈관은 이미 터지거나 막히고 있는, 즉 뇌졸중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상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지켜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이미 99% 뇌졸중임을 의미하는 결정적 신호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오늘 알려드릴 증상과 비슷한 경험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 행복 노후 비책이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얼굴과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편측마비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우리 몸의 한쪽, 즉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쪽에 갑작스러운 마비나 힘 빠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좌측 방구가 우리 몸의 오른쪽을, 우측 방구가 왼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편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58살의 교사 박선영 씨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처져 있고 웃으려고 해도 왼쪽만 올라가는 비대칭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서 생긴 안면마비려니 생각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오른팔에 힘이 빠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오른팔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팔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몇 년 전 TV에서 봤던 뇌졸중 캠페인 FAST를 떠올렸습니다. F는 페이스, 즉 얼굴 마비, A는 암, 즉 팔 마비. 그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119 신고를 부탁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좌측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급성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해낸 FAST는 미국 뇌졸중협회에서 만든 뇌졸중 핵심 증상 구별법으로 페이스, 암, 스피치 타임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첫 번째 F 페이스. 환자에게 이하고 활짝 웃어보라고 하십시오.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비대칭적으로 움직인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A암. 환자에게 눈을 감고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10초간 들어 올리게 하십시오.
한쪽 팔이 스르르 내려가거나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면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실제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이와 같은 편측마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박선영 씨는 골든타임인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여 혈전용해술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심각한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만약 그때 그 증상을 단순한 피로로 여기고 출근했다면 저는 평생 오른팔을 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몸의 한쪽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두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신경과 의사들은 이를 벼락두통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벼락이 치거나 폭탄이 터지는 듯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 수십 초 안에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러한 두통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보다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강력한 전조 증상일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62살의 자영업자 이강훈 씨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약을 제때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손님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머리 전체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편두통인 줄 알았지만 통증은 순식간에 눈알이 빠질 것 같은 느낌으로 번졌고 속이 울렁거리며 구토까지 했습니다. 그는 잠시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가게 안쪽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직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그는 뇌동맥류가 터져 발생한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주막 하출혈은 뇌졸중 중에서도 사망률이 30에서 4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다행히 이강훈 씨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는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뇌졸중 두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둘째, 의식 저하나 언어 장애, 편측마비, 시야 장애 같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평소 겪던 두통과는 양상이나 강도,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1년 대한신경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급성 벼락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약 25%가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었다면 절대 혼자 참고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뇌혈관이 터졌다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혀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언어장애입니다. 뇌졸중 캠페인 FAST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S-스피치입니다. 말을 하는 능력은 우리 뇌의 매우 정교한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뇌에 손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언어장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구음장애입니다. 이는 머릿속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아는데 혀나 입술 근육이 마비되어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혀가 꼬이고 어눌한 발음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실어증입니다. 이는 발음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단어가 아예 떠오르지 않거나
엉뚱한 단어를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뇌의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살의 이순자 할머니는 손주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저기 그거 있잖아 하는 말만 맴돌 뿐 정작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말도 마치 외국어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는 찝찝한 마음에 다음 날 아들 내외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뇌의 언어 중추로 가는 미세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뚫리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본격적인 뇌졸중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와 같이 평범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십시오. 발음이 어눌하거나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하늘, 책상, 연필처럼 서로 관련 없는 단어 3개를 불러주고 5분 뒤에 다시 물어봤을 때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당신의 뇌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질식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이는 시야장애입니다. 우리 눈이 사물을 보는 과정은 뇌의 복잡한 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시각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다양한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앞에 커튼을 친 것처럼 캄캄해지거나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거나 시야의 절반이 사라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살의 전직 버스기사 최판호 씨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자막이 2줄로 겹쳐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을 잡기 힘들어 비틀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의 노안이 심해진 탓이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증상은 여전했습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안과를 먼저 찾았지만 안과 의사는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큰 병원 신경과로 가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최판호 씨는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관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발생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과 함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 운동 실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 뇌관에 문제가 생기면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이 마비되어 복시 즉 물체가 둘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폭시나 보행 장애가 동반될 경우 뇌졸중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간단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똑바로 서서 발을 모으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거나 서 있기 힘들다면 귀의 문제보다는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손가락을 눈앞에 두고 좌우로 움직이며 따라가 보게 했을 때 한쪽 또는 양쪽 눈동자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면 이 역시 위험 신호입니다. 눈의 이상은 단순히 눈이 문제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시야장애와 어지럼증 보행장애는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뇌허혈 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증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신호가 바로 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들처럼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의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1시간 안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 또는 TIA라고 부릅니다. 이는 뇌혈관을 막았던 작은 혈전이 저절로 녹거나 이동하면서 혈류가 다시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이제 괜찮아졌다고 안심하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거대한 뇌졸중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미국 뇌졸중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약 15%가 3개월 이내에 본격적인 뇌졸중을 겪었으며 그중 절반은 증상 발생 후 이틀 안에 뇌졸중이 발병했습니다. 즉 미니 뇌졸중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라 곧 진짜가 온다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경고인 셈입니다. 신경과 의사들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뇌졸중 응급 상황으로 규정하고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병원에서는 뇌 MRI 검사 등을 통해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항혈소 판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이 당신의 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몸의 한쪽에 마비가 왔었나요? 말이 잠시 어눌했었나요? 눈앞이 캄캄했었나요? 그 기억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을 기억하는 것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FAST를 기억하십시오. 페이스 얼굴에 마비가 오는가? 안팔에 힘이 빠지는가? 스피치 말이 어눌해지는가? 그렇다면 마지막 티타임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할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신호 즉 편측마비, 극심한 두통, 언어장애, 시야장애 그리고 증상이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 중 단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절대 지켜보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지켜보는 몇 분, 몇 시간 사이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나만 알지 말고 오늘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혈관을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이를 대체할 최고의 혈관 청소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 노후 비책의 뜻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 노후 비책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